네, 이번 코너는 대학신문 기자에게 기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24시 초대석,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취재 기자를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해서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초대한 손님은 부산대학교의 정선아 기자입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전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학보사 부대신문 정선아 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선아 기자가 들고 오신 기사의 제목이요. 얼어붙은 등록금에 봄은 오는가입니다. 등록금 동결을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직접 기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점에서 이 기사를 기획하게 된 기획 의도가 무척 궁금하거든요.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올해 초에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한 것을 시의성을 두고 잡았는데요. 하지만 사실 등록금 인상 요구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대학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정난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지 학생들은 등록금이 너무 높다라고 목소리를 냈고요. 그래서 등록금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의 입장을 알아보자는 것이 기획 의도였습니다. 네, 등록금 문제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반값 등록금이에요. 그동안 이런 말은 참 여러 번 많이 들어왔는데 정작 실행은 잘 되지 않고 있죠.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어, 일단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건 2006년이었는데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반값 등록금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반값 등록금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하면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2015년도부터 12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이 됐고 사실상 15년도에 정부가 반값 등록금은 완성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사실적으로 따지면 반값 등록이 실현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립대학교 명목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래전부터 유행을 하던 우골탑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 이유까지 함께 짚어주세요. 일단은 등록금 동결이 되기 전에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인상의 시작은 1989년도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였습니다.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등록금이 순정부지로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외환위기 때 약간 감소를 했다가 조금씩 다시 인상이 됐습니다. 국공립대학교 경우에는 2003년도에 등록금 자율화가 시행이 됐고 그때부터 점점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음. 그리고 우골탑이라는 말은 예전에 농가에서 가장 귀중한 재산으로 소를 생각을 했는데 소를 판 돈으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댄다라는 뜻에서 시작을 했고 사실 그때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희생과 투자를 보여주는 시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기사에는 이제 이 우골탑이라는 표현이 한때는 인골탑이라는 말로 변화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뜻인가요?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골탑이 소를 판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댄다라는 뜻인데 등록금이 갈수록 오르고 부담도 점점 커져서 자녀들 대학을 보내는데 소 판 돈으로는 힘들다, 뭐 부모의 등골이 휜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인골탑이라는 단어도 등장했었습니다. 네, 정말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는 너무나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고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넉넉한 형편의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아니라면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겠어요? 사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학업과 아르바이트,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을 병행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뭐 기숙사비라든지 원룸의 월세라든지 그런 거를 스스로 부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 반값 등록금 이슈를 끊임없이 만들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내놨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한 게 국가장학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고지서상의 등록금은 유지하되 학생들이 실제로 겪는 경제적 부담은 경감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가장학금 제도를 확대를 해왔고요. 근데 사실상 실질적인 고지서 상의 등록금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42.6%에 달해서 사실상 절반이 넘는 학생들은 여전히 높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자,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는 대학별로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라는 이제 구분이 필요할 텐데요. 두 그룹 간의 등록금 격차가 이제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 문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음,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게 원인인데요. 그게 대학이 사용하는 돈에서 등록금의 비중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립대학교의 경우에는 국가지원금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되더라도 아니면 등록금이 조금 낮더라도 국가의 지원금을 통해서 학교를 운영해 갈 수 있는데 사립대학은 사립대학 전체 재정에서 등록금 수입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그래서 높은 이유입니다. 네,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쯤에서 그럼 대학의 입장도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대학 재정이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이제 대학 측의 입장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건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대학들의 입장 좀 전해주시겠어요? 일단은 10년 동안 등록금은 동결되었는데 그동안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세, 뭐 건물 유지 비용이라든지 보수 비용 등도 재정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대학의 질이 낮아진다는 평가가 있어요. 뭐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실험 실습비라든지 기계 기구 매입비, 뭐 도서 구입비 등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도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개편이 필요한데 그럴 비용이 없다라고 지금 대정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은 높은 데에 반해서요, 이 교수들의 임금 수준은 오히려 낮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국공립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원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식인데 사립대학은 사립대학 내에서 편성을 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 교수의 임금이 더 높다라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음,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어떤가요? 뭐 재정 현황까지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립대학교가 사립대학교보다는 사정이 조금 낫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공립대학 역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우리 학교 재무과에 취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물가 수준은 오른 데 비해 등록금은 그대로이다 보니까 사실상 현상 유지도 조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국공립대학교임에도 뭐 실질 경상비에 해당하는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 비용이라든지 그게 국가에서 그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산대학교의 지금 상황까지도 좀 전해주셨는데요. 뭐 학생들은 계속 등록금이 이제 높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근데 대학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재정 상황이 어렵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OECD 거의 최상위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19년도에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 사립대학은 조사 대상 중에서 4위였고요. 그래서 등록금이 8,760달러 정도, 그리고 국공립대학은 8위로 4,886달러 정도로 사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래도 학생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요. 등록금 부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장학금 종류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좀 받고 있나요? 사실 크게 장학금을 나누자면 국가장학금이랑 교내장학금이 있고, 대부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뭐 국가장학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왔고 수혜자도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상 절반이 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있기는 하지만 뭐 혜택을 받는 학생이 절반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반 수준이요. 네.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학자금 대출을 계속 갚아 나가느라 참 발목을 잡는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이 현재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죠? 학생들 의견들 좀 들려주세요. 작년에 전국 대학생 학생회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거기 조사 대상이 2,314명 중에서 67.5%가 국가장학금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고지서상 등록금 인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혹은 뭐 국회에서 지속해왔던 국가장학금 확대보다는 학생들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를 취재하시면서 느낀 우리 정선아 기자의 취재담을 좀 듣고 싶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 주셔도 괜찮고요. 사실 기사를 작성을 하면서 등록금을 인하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동결을 해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단순히 올리고 낮추고를 떠나서 조금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어, 그런데 이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차지하면서 좀 교육 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또 국립대 명목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예전부터 또 나왔던 고등교육 교부금 재적용법이 나왔는데,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법안이 조금 통과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등록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고, 좀 그렇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대학 24시라는 프로그램에 직접 작성한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소감이 어떠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 사실, 조금 처음에는 요청을 받았을 때 되게 놀랐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등록금이 대학생들에게 가장 연관이 있는 주제인 만큼 조금 학생들의 입장을 알리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인터뷰도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의미 있는 기사로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해 주시고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꼭 한번 직접 이 자리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정선아 기자와 함께한 24시 초대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